영화 터는 기자입니다. 현재 상영 중인 영화에 좀 다른 시선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남자 배우 최초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송강호가 출연한 영화 브로커입니다. 브로커는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필모그래피를 보유한 세계적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한국영화 연출작입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국내에 유독 두터운 마니아층을 보유한 점, 그리고 대중성이 높은 이야기가 아닌 마니아적인 잔잔한 스토리라인의 영화를 주로 만든다는 점에서 상업적 코드 감독으로 분류되진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영화 브로커. 전 정말 끔찍하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고레에다 감독, 흥행성 측면에서 크게 기대가 되는 감독은 아닙니다. 참고로 전 고레에다 감독 연출작 가운데 유일한 관람작이 브로커입니다. 고레에다 감독의 전작들을 살펴보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어느 가족이 국내에서 17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등이 국내에서 10만 내외의 관객을 동원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에 비하면 브로커는 정말 엄청납니다. 14일인 현재 녹화일 기준 80만에 육박하는 관객 수를 기록 중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는 시점이라면 100만 관객도 노려볼만 합니다. 물론 전 브로커의 이 수치가 송강호, 강동원, 이지은, 배두나, 이주영 등 한국 배우들의 존재감과 이름값, 그리고 칸 영화제 수상작이란 타이틀이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 재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끔찍했습니다. 우성아,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 응? 선이라고 해야 되나? 선이 좋아하시네. 그냥 브로커잖아.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되니까. 소중한 아기를 안겨드리는 큐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브로커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주인공 상현과 동수, 그리고 소영과 그의 아기 우성, 이들 네 사람의 동행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어떤 것도 제대로 언급해주지 않으니 그냥 그저 그럴 것 같다, 또는 이러지 않을까란 대사나 분위기 정도로 설명을 대신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영화 전체의 메인 스토리와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여러 격가지 스토리는 상상 또는 추측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영화의 관람 에티켓, 이해가 안 돼? 그냥 따라와, 쫓아와, 뭐 이런 느낌입니다. 관객들에게 제시되는 영화적 환경이 이렇다 보니 이 영화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마 이런 저의 설명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브로커, 이보다 어떻게 더 쉽게 주제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극중 소영과 형사 수진이 대립하면서 주고받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냥 그 대사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너무도 친절하게. 스포일러 때문에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 장면을 떠올리면 비슷합니다. 극중 태어나줘서 고마워란 대사. 어떻게 들으면 감동적이지만 또 어떻게 들으면 이래도 감동 안 할래? 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느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영화는 대사로 상황을 설명하고 연기로 감정을 전달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상황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답은 없습니다. 브로커가 사용한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오답은 아니지만 반대로 정답도 아닙니다. 브로커는 사실 가장 좋지 못한 방식을 선택한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대사 때문입니다. 선이 좋아하시네. 그냥 브로커잖아. 앞서 언급한 브로커의 직설적인 대사들, 관객들이 연기에 녹아들고 감정에 젖어들고 그것을 사유하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영화 전체의 구성과는 엇박자로 나간다는 겁니다. 인물 간의 관계, 사건 등
생략이 꽤 많은 설정으로 출발하는 브로커는 관객들에게 불친절한 영화로 시작합니다. 불친절이 딱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에게 관람의 재미 그리고 생각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면 그걸 즐길 수 있게 그 이후의 선택도 유지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란 이 영화 속 상징적 대사.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점이 브로커의 혹평을 끌어내는 지점으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칸 영화제 상영 직후에도 일부 해외 언론은 얄팍한 감정의 상술이라고 지적했고 또 일부는 아기 유괴범을 휴머니스트로 만드는 실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 이들의 혹평 100% 동의합니다. 일본인 감독이 일본어로 쓴 시나리오를 한국어로 번역해 국내에서 한국적 정서를 투영시켜 만들다 보니 분명 이질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때문에 고레에다 감독도 의도적으로 직설적인 대사를 꽤 많이 삽입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실제 뉴스토마토의 인터뷰에서도 그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정말 잘 만든 고레에다 감독의 또 다른 뛰어난 작품으로 기억돼야 하는가란 질문에는 전 결단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는 배우의 대사와 연기로 구성되고 만들어내는 상황과 사건의 대리만족이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영화의 본질입니다. 이런 기준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브로커에 대한 제 판단은 낙제입니다. 세계 최고 영화제가 인정한 수상작이란 타이틀, 전 개인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송강호의 배우 생활 최고 연기였다는 점에서도 결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영화타는 기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나무주연상 수상작 브로커에 대한 제 개인적 혹평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화를 재미있게 보셨고 제 의견에 동의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영화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